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리더를 만나는 네 번째 시간, 대형 품종의 대표적인 품종 노래숲 브리더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야, 별일 없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스 고양이 전문 캐터리를 하고 있는 브리더 이정우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숲에서 잡힌 고양이인가요 혹시? 정확히 노르웨이 숲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노르웨이랑 스웨덴이랑 껴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어요. 호수 주변 농장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름이 노르웨이 숲이에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노르웨이 숲 고양이를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됐죠. 노르웨이 숲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좀 좋아하고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연히 노르웨이 숲 고양이를 품종을 알아보다 매력이 있고 어떤 매력, 반항이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약간 우아한 느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브리더가 말하는 노르웨이 숲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나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사용하지 않고 특유의 더블 코트를 가지고 있는 장모 고양이 중대형 묘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가 덩치가 있는 만큼 성격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 다른 고양이 만났을 때도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인 거는 아닌데 외부 손님이나 왔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같이. 담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대형 품종이다 보니까 넓은 집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고양이 넓은 집에서 키우면 좋죠. 그렇긴 한데 좋은 데서 못 키우는 동물은 아니에요. 저희 오너분들도 뭐 원룸에 사시는 분도 있고 한데 다 잘 키워요.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노르웨이 숲은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걷기를 많이 좋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산책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한결같이 게으른 동물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로 누워 있죠. 고양이들은 산책이랑 이런 것들은 산책은 일절 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된 정보죠. 영역 동물이니까 영역을 넓히는 행위는 고양이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 절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가려고 하니까요. 고양이는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 또 영역을 지키고 순찰하고 이게 걔네 사는 일이거든. 근데 산책을 한다? 그럼 고양이 영역이 넓혀진다는 건데, 그럼 걔네 밖에 나가서 그 영역 또한 지키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 나가려고 듭니다. 영역을 넓혀지면 좋을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다 잃어버리는 사람 태반이 있어요. 노르웨이 숲이 다른 고양이랑 다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 이해하면은 노르웨이 숲 고양이 가장 큰 특징은 외모가 아니고 코트예요. 코트. 뭐 네. 이중모인 장모 고양이들은 많겠지만 걔네는 특유의 기름진 오일리한 코트를 가지고 있어요. 장모이면서 털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입질을 좀 안 해줘도 되는 품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평소 입질을 몇 번 정도 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요? 사실 저희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품종은 아니에요. 장모 고양이니까. 다른 품종이 뭉침이 좀 덜하고 입질하면서 이게 뭉친 거 제거도 용이하고 하지만 털이 뭐 안 빠진다거나 뭐 안 해도 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관리는 잘해줄수록 고양이가 좋겠죠. 엉덩이, 배, 가슴 이런 쪽이 많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적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적기는 하지, 근데 똑같이 뭉치긴 해요. 엉덩이 쪽, 등 쪽도 꽤 뭉치죠. 기름이 나오니까. 이거 똑같잖아. 아니야, 내가 다른 품종 데리고 있어봤잖아. 안 똑같아. 아우, 너 있으면 정말 편해. 노르웨이 숲의 성격은 아까 담이 좀 있다고 했는데 보통 개냥이를 꿈꾸는데 그럼 놀숲은 개냥이에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너무 이제 내 고양이 편드는 거 말고 냉정하게. 진짜로 내 평가 말고 들어오시는 손님들이나 오너분들 평가가 다 그래요. 개냥이 같다는 아이들도 많고,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똑같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전체적으로는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사람을 일단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손님 오면 무릎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아이들도 많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그리고 착해요. 순해. 그냥 애들 그냥 다 순둥이야. 그럼 자랑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다 데리고 있어 먹거든. 아, 놀습을 했으니 다행이야. 그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잘 걸리는 병이 있는지. 노르웨이스 고양이는 알려지다시피 유전적으로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모르겠는데. 알려져 있어요. 네. 브리딩 역사 자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품종인 거는 맞으니까. 이유가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노르웨이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된 품종이에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변 농장에서 그 유럽 일대에서 알려져 있고 많이 키우던 고양이들이라 개체 확보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인브리딩이나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품종화했을 때 유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났죠. 보통 이제 대형 품종이라고 하면 많이 걸리는 병 중에서 이제 HCM을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르웨이숲은 HCM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10년 하면서 노르웨이숲 고양이가 유전병이 걸렸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정분양 받았는데 걸렸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형묘가 아니고 전 고양이 길고양이 포함해가지고 모든 고양이 공통으로 핫한 유전병이죠. HCM 같은 경우는 원래 그게 알려진 대로 메인쿤에서 유래됐다고는 해도 지금도 메인쿤 브리더들이 많이 노력해서 거의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놀숲에서는 거의 희미하다고 할 수 있죠. 노르웨이숲을 키우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으세요? 좋은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란?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키우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두 번째 건강한 유전자 반이 50%가 유전자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간식 안 먹이고 좋은 살을 먹이는 거 간식 아예 안 먹여요? 나는 안 먹여요. 거의 손님 올 때만 한 번씩 까줘요. 없는 건 아니에요. 건강상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사료는 지금 뭐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헤일로랑 로얄 캐닌 로얄 캐닌. 두 개 먹이고 헤일로. 있는데 네. 왜 뉴트로 초이스는 안 먹여요? 예전에 한참 먹였죠. 나는 되게 좋아해요 그 사료. 근데 왜 안 먹여요? 비싸. 사실 어떤 사료나 비싸기는 한데 뉴트로 초이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가격이 많이 자꾸 오르는 느낌. 그 사료 되게 좋아하는 게 저 오너들한테도 뉴트로 초이스 준비하라고 해요 집에. 왜냐면 나는 헤일로를 먹이지만 애들 분양 처음 가고 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여본 사료 중에 뉴트로 초이스만큼 변에 좋은 게 없어요. 요즘에 고양이들 간식이 엄청 많은데 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내가? 애들이. 나 다 먹여는 봤는데 애들 입맛 없을 때만 먹이고 간식 같은 경우는 난 그 외에는 내가 주기적으로 준다거나 하지 않아요. 거의 그건 입에 안 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캐쇼를 많이 참가를 하고 계시죠? 뭐 오너분들도 그렇고. 그죠? 크롬시아에게 캐쇼란? 그냥 캐쇼죠. 그냥 쇼야? 어느 정도 참가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좀 있고요. 고양이 브리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혈통 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 고양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탠다드에 맞고 안 맞고를 내가 브리더니까 물론 내가 제일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쪼 같은 데 출전해서 공인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저지분들이 심사해 보는 것도 내 캐터리나 이 품종의 발전에 있어서 저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나의 생각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캐쇼는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0년 되셨죠? 알죠? 브리더? 네. 다시 태어나도 브리딩 하실 거예요?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진짜로? 생각하는 게 고생을 덜 했네. 10년 고생했으면 많이 했는데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고양이의 인기가 늘어가면서 노르웨이숲 인기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숲 브리더를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네. 일단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내 인생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 어디 가기도 어렵고요. 주변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다 자기가 감내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제발 돈을 보고 하지는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고양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자기가 그걸 감내하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돈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안 되네? 그리고 바로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발 돈 보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못합니다. 이건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원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또 캐시 중에서 봐요. 네. 바이바이.